여기는 한국의 한 중학교. 두 여학생이 손을 잡더니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이들은 거친 숨을 내쉬면서 어딘가에 도착하는데요. 대체 이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뛰는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니콜이에요. 저는 남들이 봤을 때 나름대로 행복해 보이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겉모습과 달리 부모님 사이에는 늘 문제가 있었죠. 어머니는 바람기가 심한 분이셨어요. 아버지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셨죠. 덕분에 부모님은 매일같이 싸우셨고 결국 어머니는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이별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편 아버지는 도박에 빠져 거액의 빚을 지셨어요.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자 우리 가족은 집마저 잃게 되었죠. 아버지는 더 이상 저를 돌볼 형편이 못 되셨던 거예요. 결국 저는 7살에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보육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구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세상에 대한 불신만 쌓여갔어요. 왜 책임질 자신이 없으면서 아이를 낳은 건지, 그 어린 것을 쉽게 버릴 생각을 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가족의 울타리가 무너지는 아픔 속에서도 저는 부모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답니다. 부모님의 이기적인 선택으로 인해 갑작스레 낯선 보육원에 맡겨진 저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죠. 게다가 늘 가슴 한구석이 쓰렸어요. 부모님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이 저를 괴롭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 아픈 마음을 어디에 쏟아낼 곳이 없던 저는 저도 모르게 불같은 성격으로 변해갔습니다. 보육원 친구들과 사사건건 부딪히고 싸우는 일이 잦아졌어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주먹부터 나갔죠. 선생님들이 말리셔도 막무가내로 덤벼들곤 했답니다. 우울증 증상과 싸움에 지쳐 식사 시간이 되어도 밥 한 술 뜨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급기야 영양실조까지 걱정되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렇게 폭력적이고 문제아로 낙인 찍힌 저는 왕따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세상을 등지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죠. 도무지 웃을 일이 없는 암담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상처를 안은 채 흘러가는 암울한 나날 속에서 저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리지 선생님이셨죠. 어느 날 보육원에 새로 부임하신 리지 선생님은 제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아침마다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주시고 쉬는 시간이면 다가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려 애쓰셨죠. 저와 친구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면 방으로 불러 속내를 털어놓게 해주셨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저를 문제아로 낙인 찍어 야단치기 바빴지만 리지 선생님만큼은 달랐죠. 묵묵히 제 편이 되어주며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어요. 그 모습에 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싸움이 줄어들고 아이들과도 어울리게 되었어요. 학교 생활에도 적응해 나갔고요. 그런 긍정적인 변화를 지켜보시던 선생님은 한결 흐뭇해하셨죠. 제가 별거 아닌 걸 해도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해냈다고 느낀 것에 대해서는 함께 기뻐해 주셨어요. 이렇게 평온한 나날이 흐르던 어느 날 제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를 입양하고 싶어하는 집이 나타났다는 거였죠. 바로 중국에서 말이에요. 아들이 이미 있는 집이지만 딸이 필요해서 입양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하는 거 있죠. 갑작스런 소식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새 가족은 어떨까 하면서 설레기도 했답니다. 사실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깊어 입양 가기가 무섭긴 했지만 이대로 보육원에 있다간 앞날이 막막할 것 같았죠. 저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양부모를 만났고 그분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중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영어도 잘하셔서 대화하는데 문제도 없었답니다. 막상 입양이 확정되자 복잡한 심정이 들더라고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별을 앞둔 리지 선생님은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죠. 힘든 일이 있어도 언제든 연락하라고, 기댈 곳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리지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번호가 적혀진 쪽지를 저한테 넘겨주면서 해외 전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중국에 있는 한 집에 도착했어요. 처음 몇 달간은 그래도 겉으로나마 평온한 분위기가 유지되었어요. 항상 양부모님께서는 저를 공주처럼 대해주셨고 예뻐해 주셨거든요. 하지만 양어머니는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하셨어요. 양아버지가 안 계실 때면 언젠가부터 저한테 방 청소를 시키시더니 이제는 아무 이유 없이 제게 집에 있는 모든 곳을 청소시키기 시작하셨고 온갖 빨래와 설거지까지도 시키곤 하셨어요.
심지어 시간이 흐를수록 양어머니께서 저를 대하는 행동이 심해져 가더라고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곧바로 눈에 불을 켜고 호통을 치셨죠. 청소를 다 끝내지 않으면 학교 갈 시간도 주지 않으셨고,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청소를 시키셨어요. 저희 모습은 입양된 아이라기보다 그저 값싼 식모나 다름없었죠. 하루 종일 허리가 휘도록 집안일에 시달렸고, 밥은 제때 먹지 못해 금세 앙상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는 9살밖에 되지 않던 나이였는데 너무 고단한 일이었어요. 한 번은 식기를 닦다 그릇을 깨뜨린 적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사과했지만 양어머니는 막대기를 들고 제 손바닥을 내리치기 시작했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며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히는 일이 잦아졌어요. 하루는 실수로 빨래에 얼룩을 남겼다고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양어머니와 끔찍한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죠. 이부자리에 누워서도 욱신거리는 통증에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던 기억이 아직도 떠올라요. 그 모든 일들을 아는지 모르는지 양아버지는 끝까지 모른 척 하셨어요. 애초에 저를 식모 삼을 셈이었던 건지 양어머니의 만행을 묵인하기만 하셨죠. 그 집의 친자식이었던 의붓오빠 쉬창은 더욱 악랄했어요.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곤 했거든요. 툭하면 비웃고 조롱하면서 모욕적인 별명으로 부르기 일쑤였어요. 외모도 신체적 특징도 가리지 않고 악의적으로 놀려댔답니다. 심지어 그 모습을 즐기는 듯 점점 수위를 높여갔어요. 그렇게 며칠을 시달리다 못해 울며 양어머니께 하소연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오히려 자기 아들을 욕했다고 벌을 서는 거였어요. 그 일을 계기로 쉬창은 더욱 막무가내로 구는 것 같더라고요. 툭하면 저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고 괜히 원망 섞인 눈초리로 노려보는 일이 잦아졌죠. 쉬창이 저를 건드리는 걸 피해 다녀야 했고 온갖 모멸감에 소가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점점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우울감은 깊어져만 갔죠. 하루는 쉬창이 자기가 과자를 다 먹어놓고선 제가 몰래 과자를 훔쳐 먹었다는 누명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전 양어머니께 또 불려가게 되었죠. 양어머니는 막대기를 가져오라고 제게 시켰어요. 저는 그 막대기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때는 아마 양어머니와 1시간 정도를 혼났던 것 같습니다. 억울함에 질려 통곡했지만 쉬창의 뻔뻔한 모습만 눈에 밟혔죠. 그 순간 저는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 집에서 한 가족으로 대우받을 수 없으리란 걸 말이에요. 이 집에서 이대로 버텨야 하나 회의감이 들 때쯤 저는 이 집을 어떻게 해서든 나가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이 집에 더 있다간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없을 때 몰래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전부터 양아버지가 가끔 주시던 용돈을 책 사이에 꽂아놨었거든요. 그 돈을 들고 다시 보육원에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돈을 꽂아놓은 책의 사이를 펴보니 쉬창이 그걸 대부분 가져가 버렸더라고요. 남은 돈이라곤 거의 없었지만 주저할 순 없었어요. 당장 도망치지 않으면 언젠가 살고 싶지 않을 지경에 이를 것 같았거든요.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가족들이 집에 없는 사이에 남은 돈을 껴안고 집을 빠져나왔죠. 집을 나온 이후로는 최대한 그 집에서 멀리 떨어질 수 있게 열심히 뛰었어요. 한참을 걷다가 지쳐 쓰러질 뻔했을 때 앞에 공중전화 부스가 보였어요. 혼자서 수화기를 잡기엔 좀 높은 곳이었지만 발판으로 삼을 만한 걸 가져와서 딛고 올라가 전화기를 잡았어요. 주머니를 털어 동전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리지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화 연결음만 들리고 전화가 연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몇 번을 전화한 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또다시 걸었죠. 그때 반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어요. 리지 선생님이셨죠. 말문이 막혀 한동안 흐느끼기만 했어요. 선생님도 제 울음소리에 놀라신 듯 가만히 듣고만 계시더라고요. 겨우 진정한 후에야 그 사이에 겪었던 일들을 줄줄이 늘어놓을 수 있었죠. 가혹한 학대에 시달렸던 것, 그리고 집을 뛰쳐나왔다는 사실까지 말이에요. 제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어요. 지금 위치가 어디냐고 알려달라고 다급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얼른 그곳으로 갈 테니 절대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서 꼭 기다리고 있으라는 당부도 잊지 않으셨죠. 저는 선생님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밤을 꼬박 샜어요.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는데 리지 선생님은 제 앞에 나타나셨어요. 반가움에 울음이 터지고 말았죠. 하염없이 흐느끼는 저를 선생님은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위로의 말씀으로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닦아주시는 손길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리지 선생님은 이런 제 모습을 보시더니 눈물을 훔쳐내시면서 얼른 영국으로 돌아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제일 빠른 비행기 표를 끊어 함께 영국으로 향했죠. 그렇게 다시 보육원에 온 저는 본격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오랜 학대로 인한 트라우마가 깊어 장기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며칠 밤을 꼬박 울기만 했어요. 중국 생활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그때마다 리지 선생님이 달려와서 안아주셨어요. 손을 맞잡아 주시며 제가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항상 응원을 해주셨죠. 그렇게 꾸준히 1년 동안 치료를 받으니 끔찍했던 과거를 슬슬 극복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무래도 리지 선생님의 도움이 컸었죠. 시간이 흐르며 점차 일상을 되찾게 되었고 웃음도 되살아났어요. 영국에서의 안정된 일상을 되찾아가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저를 찾아왔어요. 13살이 된 저에게 한 동양인 부부가 입양 문의를 해왔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어 그 부부와 만났던 날 상담실에 들어서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동양인 부부가 저번에 중국인 부부처럼 유창한 영어를 쓰면서 저에게 인사를 해오더라고요. 지독했던 중국에서의 기억이 마치 악몽처럼 되살아났죠.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토하고 싶어 헛구역질을 하기도 했어요. 정말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저는 쓰러지고 말았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침대 위였죠. 알고 보니 그 동양인 부부를 보자마자 극심한 공황 발작을 일으켜 그만 쓰러졌던 거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중국에서의 트라우마로 인한 PTSD 증상이 나타난 거라며 좀 더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그 동양인 부부에게 입양될 기회는 무산되고 말았어요. 물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제 상태가 이러니 억지로라도 갈 수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게 전 정신과를 오고 다니며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 순식간에 1년이 지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리지 선생님이 진지한 얼굴로 저를 불러내셨어요. 무슨 일이실까 걱정되면서도 선생님을 따라 조용한 방으로 들어갔죠. 그러자 선생님은 제게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하셨어요. 작년에 상담했던 그 동양인 부부가 1년 내내 저를 입양하고 싶어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동양인 부부는 제가 생각한 것과 같은 중국 사람들이 아니라고 선생님은 설명해 주셨죠. 게다가 선생님 말씀으로는 한국이 지금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라서 제가 많은 걸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꺼내시는지 의아해하자 선생님은 그 한국 부부가 저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1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입양 소식을 기다려왔다면서 부부가 이렇게 오래도록 한 아이를 원하는 걸 처음 본다고 놀라워하셨어요. 그리고 그 한국인 부부는 제가 원하는 걸 모두 지원해 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가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육원에서는 최대 18살까지만 살 수 있고 그 이후엔 혼자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많이 힘들 거라고 말씀하셨죠. 차라리 입양을 가서 절 아껴주는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면서 지내는 게 어떻겠냐고 선생님은 저를 설득하셨어요. 물론 선생님은 13살 이후로는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입양 결정은 전적으로 제 선택이라고 강조하셨지만 이런 기회는 좀처럼 찾아오기 힘들 거라는 조언도 잊지 않으셨죠. 어쩌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를 전환점에 서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한 달 가까이 깊은 고민에 빠졌죠. 중국에서 겪은 트라우마가 떠올라 망설여지기도 했거든요. 리지 선생님의 조언을 곱씹으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건 제 인생의 마지막으로 찾아온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한 번 도망쳤는데 2번은 못 도망치겠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입양을 가기로 결정했죠. 한국의 양부모님께서는 제가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날 영국까지 12시간이 넘는 비행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마중해주러 영국까지 오셨어요.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저를 맞이했어요. 환하게 웃으시는 양부모님이 저를 향해 2 팔을 활짝 벌리고 서 계신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고 양부모님께 달려갔죠. 양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는 순간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포근함이 절 감쌌어요. 어깨를 토닥이시는 따뜻한 손길에 절로 눈시울이 붉어졌죠. 살며시 고개를 들어 양부모님의 얼굴을 마주보니 그 눈빛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사랑을 받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를 함께 탄 후 그동안 계속 궁금했던 걸 여쭤봤죠. 수많은 아이들 중에 왜 저를 택하셨는지, 그리고 그토록 오랜 시간을 인내하며 입양을 기다리신 이유 말이에요. 차분히 제 질문을 듣던 양아버지는 자상한 미소와 함께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그 따스한 손길에 왠지 모를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양아버지는 저에게 한마디로 설명을 끝내셨죠.
다른 이유 없이 니콜 너였기 때문에 데려오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때 동안 겪어왔던 서름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 앞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는데 아파트의 웅장한 모습에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죠. 깔끔하면서도 모던한 인테리어와 창가의 햇빛이 반짝이는 모습은 중국에서 살았던 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진짜 감동은 제 방에 들어섰을 때였죠.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넓은 공간에 빼곡히 꽂힌 책들, 곳곳에 놓인 앙증맞은 소품까지 꿈꾸던 공주님의 방 같았어요. 저를 위해 정성껏 준비해주신 양부모님의 마음이 방 구석구석 느껴지더라고요. 제 눈에 그렁그렁 맺힌 눈물을 보시곤 양어머니가 다가와 꼭 껴안아 주셨어요. 그 포근한 품에 안겨 울먹이던 저는 이제 이곳이 제 집이구나, 이분들이 제 가족이구나 하는 뭉클한 정을 느꼈답니다. 한국에서의 첫 며칠은 모든 게 새롭고 신기함 그 자체였어요. 특히 집안에 있는 각종 가전들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충격을 안겨주었죠. 중국에서처럼 집안일을 해야 되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방 안에서 나와서 양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제가 집안일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여쭤보니 양어머니는 전혀 그럴 필요 없다면서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딱히 없어 소파에 앉아 양어머니께서 뭐 하시는지 구경을 했죠. 처음에 양어머니는 음식물 쓰레기를 입 벌리는 가전에 쓱 넣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중국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는 주변에 바퀴벌레나 쥐 같은 게 많았는데 집안에서 저렇게 쉽게 버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그릇에 묻은 음식 찌꺼기를 대충 털어낸 뒤 커다란 네모난 기계 안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그런데 문을 닫고 버튼만 누르자 웅웅거리는 소리와 함께 안에서 무언가 돌아가기 시작했죠. 왜 그릇을 깨끗하게 씻지도 않고 그릇 정리대함에 넣으시는 거지? 설마 저런 더러운 그릇에 밥을 먹어야 하나? 라고 생각하니 헛구역질이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그 네모난 그릇 정리대함이 입을 살짝 벌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양어머니가 안 계실 때 몰래 그 네모난 기계 안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릇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그 네모난 기계가 그릇들을 설거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땐 겨울에 맨손으로 그릇을 씻어 손이 퉁퉁 부르트고 동상이 걸릴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허무하게 그릇을 씻을 수 있다는 것에 너무 충격을 먹고 말았어요. 그렇게 이것저것 충격을 먹던 와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바닥을 기어다니는 기계와의 만남이었어요. 어느 날 평화롭게 TV를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하시더니 갑자기 거실 한가운데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지 하고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보니 바닥에서 둥그런 물체가 빙글빙글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바닥에 떨어진 먼지와 부스러기를 쩝쩝 빨아들이면서 스스로 돌아다니는 로봇이었어요. 너무 신기해서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죠. 정신없이 그 모습을 관찰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다가와 제 볼을 꼬집으며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제 반응이 너무 귀여우시다면서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궁금증을 참지 못해 이때 동안 궁금했던 기계들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웃으면서 지금 바닥을 돌아다니는 건 로봇 청소기라고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정리해주는 기계는 음식물 처리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음식물 처리기는 통 안에 미생물들이 사는데 먹고 버리는 음식물들을 먹고 자란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벌레는 정말 싫어하지만 우리의 쓰레기를 먹어준다는 게 너무 고마워서 그 뚜껑을 열고 미생물들을 찾아봤죠. 아니 그런데 버렸던 음식물들과 흙 같은 것들만 들어있지 미생물들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냄새도 잘 안 나더라고요. 어머니는 웃으면서 아주 작은 미생물이라 제 눈엔 보이지 않는다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이어서 설거지를 대신해주는 기계는 식기세척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로만 대충 헹궈서 기계 안에 넣으면 알아서 설거지해주고 그릇까지 말려준다고 하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렇게 신기한 것 투성이인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와중에도 어머니는 절대로 저한테 집안일을 시키지 않으셨어요. 기계로도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직접 하시면서 저에게는 그저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고 응원해 주시곤 했죠. 집안 가득 배어있는 사랑을 느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질 만큼 행복했답니다. 언젠가는 부모님께 이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 가족을 빛내줄 수 있기를 몇 번이고 다짐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하나씩 적응해 나가고 있었고 슬슬 학교를 언제 가나 궁금해했죠. 하지만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학교에 바로 갈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어에 대해서 아예 몰랐거든요. 분명히 학교에 가면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을 거라 부모님께서 1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하고 학교를 가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해 주셨어요. 저도 한국에서는 친구들과 더 잘 지내고 싶었기 때문에 1년 동안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죠. 입양 오고 나서 1년 동안은 과외 선생님과 어머니와 함께 한국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배워야 하는 것들도 함께 선행학습을 했죠. 그렇게 1년 후 저는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어요. 15살이지만 중학교 1학년이 되는 거였죠. 한국 친구들처럼 14살에 입학하지 못한 게 아쉽기도 했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워서 학교 가는 게 훨씬 좋은 거니까 괜찮았어요. 그렇게 학교에 가는 첫날, 교실에 들어서는데 괜히 긴장되는 거 있죠? 혹시 예전처럼 친구들과 싸우게 되면 어쩌지? 하면서 걱정도 되었고요. 그런데 교실에 도착한 순간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에서와 달리 한국에 있는 교실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깨끗했거든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더라고요. 이렇게 교실까지 다를 줄은 상상도 못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칠판이었어요. 글씨만 쓸 수 있는 칠판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칠판을 옆으로 넘겨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엄청 큰 대형 TV가 나타나더라고요. 영국 학교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죠. 그렇게 신기해하는 저를 보며 쉬는 시간이 되자 친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제 외모가 특이하다면서 눈을 반짝이며 저를 쳐다보더니 엄청난 칭찬을 쏟아내는 거 아니겠어요? 하얀 피부에 왕방울만한 눈과 오똑한 코가 부럽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질문도 많이 쏟아졌어요. 취창이는 항상 제 얼굴을 보면서 욕을 뱉었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예쁘다며 칭찬하는 모습에 처음에는 얼마나 낯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영국에서 왔다는 제 말에 다들 감탄사를 연발하더라고요. 거기서 가장 적극적으로 다가온 친구가 바로 세은이었어요. 덕분에 금세 친해질 수 있었죠. 그렇게 며칠 내내 교실을 둘러보면서 저는 매번 신기해했어요. 신기한 게 또 하나 있었는데 천장에서 찬바람이 나오는데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신기해하는 제 모습을 보던 세은이가 그건 에어컨이라고 알려줬어요. 솔직히 영국에는 에어컨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 학교에서든 보육원에서든 에어컨을 보기 힘들었죠. 그런데 한국 교실에서는 에어컨이 있는데 심지어 천장에 매달려 있기까지 하다니 신기할 수밖에 없었죠. 영국의 좁고 오래된 학교 건물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수업을 마치고 점심시간이 다가왔어요. 근데 갑자기 세은이가 제 손을 잡더니 엄청 빠른 속도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세은아, 급식이 도망갈까봐 그러냐고 물으니까 웃으면서 일단 아무 말 하지 말고 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점심시간에 이렇게 미친 듯이 뛴 적은 처음이라니까요. 헐떡거리면서 급식실에 도착하니까 세은이가 오늘은 수요일이어서 급식에서 맛있는 게 나온다는 거 있죠. 빨리 가야 많이 먹을 수 있다더라고요. 제가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보더니 세은이는 자기 폰을 꺼내 급식을 볼 수 있는 앱을 보여줬어요. 오늘 무슨 반찬이 나오는지 떡하니 적혀 있는데 반찬 종류만 4개가 넘는 거예요. 이게 다 급식에서 먹을 수 있는 반찬이라는 사실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죠. 먹음직스러운 반찬들이 가득한 것은 물론 따끈한 국물까지 있는 거예요. 그 옆에서 급식 아줌마들도 웃으시며 많이 먹으라고, 맛있게 먹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음식들을 퍼주셨죠. 집밥 같은 포근함에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영국에선 그저 빵 몇 조각에 햄 한 장이 전부였는데 한국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반찬으로는 고구마와 단호박을 으깬 게 있었고 그 옆에는 돼지고기 구이와 새빨간 국물이 있었죠. 처음에 고구마와 단호박이 으깨진 걸 입에 넣는데 부드러우면서 달달함이 한껏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돼지고기 구이는 겉은 바삭하면서 속은 촉촉한 게 은은한 마늘향까지 났는데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지만 너무 맛있더라고요. 새빨간 국물은 알고 보니 제가 처음 먹어보는 부대찌개라는 요리였어요. 햄이 엄청 많이 있었는데 햄마다 은근히 다른 맛이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엄청 빨개서 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맵지 않더라고요. 옆에서 절 지켜보던 세은이는 처음 보는 제 폭풍 먹방에 깜짝 놀랐나 봐요. 하도 맛있어서 반찬을 더 받으러 달려가자 처음엔 체하는 거 아닌지 걱정스런 눈빛을 보내더니 이내 제 모습이 귀여운지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져 갈 무렵 어느새 저는 고등학교 2학년생이 되었어요. 세은이와는 여전히 단짝으로 지내고 있고 학교 생활에도 완전히 적응해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런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중에도
가장 제 맘을 따뜻하게 해주는 건 역시 가족이에요. 언제나 저를 응원해주시는 부모님 덕분에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모든 게 두렵고 낯설기만 했는데 지금은 정말 든든한 울타리가 생긴 것만 같아요. 힘들 때면 품어주시고 기쁠 때면 함께 웃어주시는 우리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제가 이 은혜를 다 갚아드릴 수 있을까요? 요즘 저는 수능 시험을 준비하느라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구체적인 꿈은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 지금껏 그래왔듯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거랍니다. 대학교에 가게 된다면 용돈을 모아 그동안 저를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께 멋진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선물을 해드리면 좋아하실까요?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겪은 해외 감동 사연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